주먹이 날아왔습니다. 피할 틈도 없었어요. 광대뼈를 타고 둔탁한 충격이 번졌죠. 눈이 질끈 감겼습니다. 동네 아는 분이 귀뜸해 주셨어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걸 봤다고요. 그걸 따졌더니 돌아온 건 주먹이었습니다. 뭐? 네가 감히 나한테 따져? 증거 있어? 어디 증거를 대보라고? 대보라고 이년아! 술 냄새 풍기면서 새벽에 들어오더니 네가 사람 새끼냐? 이년이 끝까지 지랄이야.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바뀌는 남자였어요. 손찌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그날 밤은 달랐습니다.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어요. 짐승 같은 숨소리가 코끝에 닿았죠. 한 대, 두 대. 막으려고 해도 힘이 붙였어요. 아니, 팔로 막아도 팔이 아팠습니다. 결국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죠. 입술이 터졌습니다. 혀끝에 피 비린내가 번졌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죠.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어요. 민재가 맨발로 뛰어나왔죠. 고작 6살짜리가 울부짖으며 아버지 발목에 매달렸습니다. 그 아이의 작은 이빨이 남편 살을 파고들었어요. 이 새끼가! 남편이 아이를 발로 걷어찼습니다. 민재가 벽에 부딪혀 나동그라졌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멈추지 않았죠. 아이를 향해 주먹을 치켜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옆에 있던 빨래 방망이를 움켜쥐었죠. 생각이고 뭐고 없었습니다. 사실 그때 기억은 잘 안 나요. 그냥 저 인간을 죽이지 않으면 내 아들이 죽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는 빨래 방망이를 그대로 내리쳤어요. 남편의 뒤통수를 향해 있는 힘껏이요.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남편이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마룻바닥에 축 늘어진 채 신음을 흘렸어요. 손이 떨렸죠. 빨래 방망이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목구멍까지 치밀었어요. 멍하니 서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민재를 번쩍 안아들었죠. 현관을 박차고 뛰쳐나갔어요. 맨발이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가 발바닥을 핥히었어요.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한밤중 골목길을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그 집에서 멀어지는 것만이 전부였죠. 등 뒤에서 남편의 고함이 들려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달리고 또 달렸죠. 한참을 지나 골목 끝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문득 품 안에 민재가 느껴졌어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고개를 숙여 아이를 보았습니다. 6살짜리가 이를 악물고 있었어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죠. 작은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엔 공포 대신 다른 무언가가 서려 있었어요. 이 아이도 버티고 있었죠.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이를 더 꼭 안았어요. 작은 심장 소리가 제 가슴에 닿았죠. 그 밤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는 이 아이 앞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씩씩하게 살아내겠다고요. 친정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새벽녘이었어요. 아버지가 문을 열었죠. 제 얼굴을 본 아버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멍투성이었으니까요. 입술은 터져 있었고 눈두덩이는 퉁퉁 부어 있었죠. 발은 피투성이었고요. 이게 뭔 꼴이냐? 그 새끼가 이랬어? 아버지, 나 이혼하고 싶어요.
그래, 해라. 내가 그놈 가만 안 둔다. 아버지, 그러다 아버지가 다치면 어떡해요? 다치긴 뭘 다쳐. 내 새끼 이 꼴 만들어 놓은 놈 내가 가만 놔두겠냐고. 아버지는 정말로 동네 남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직접 남편이 있는 집으로 쳐들어갔죠. 남편은 처음에 큰 소리를 쳤다고 해요. 하지만 아버지가 경찰에 고소장을 넣고 소송을 걸자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혼을 했어요.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평생 그 지옥에서 못 나왔을 겁니다. 그 은혜는 뼈에 새겼죠. 이혼 후에도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인간이 다시 찾아올 것 같았어요. 골목을 돌 때마다 뒤를 돌아봤지요. 결국 아버지가 저를 서울로 올려보냈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숨으면 괜찮을 것 같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살았죠. 민재가 중학생이 됐을 때 급식실 조리사로 취직했어요. 숨통이 트이더군요. 그 시절 유일한 낙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밥을 맛있게 먹는 모습이었어요. 민재는 어릴 때부터 제 옆에서 요리를 구경했죠. 언젠가부터 직접 칼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아들이 어느 날 말했어요. 엄마, 나 식당 할 거야. 뭐?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망하면 어떡하려고? 망하면 다시 하면 되지. 아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면 그만이야. 엄마도 그렇게 살아봤잖아. 나도 할 수 있어. 녀석이 말은? 엄마, 나 믿어봐. 반드시 성공할게. 걱정이 앞섰죠.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믿어보기로 했어요. 다행히 가게는 입소문을 타며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아들이 해내고 있었어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작은 식당 앞에서 멈추더군요. 엄마, 여기가 뭔지 알아? 글쎄, 식당 같은데? 엄마 이름으로 계약한 가게야. 뭐라고? 엄마 평생 고생만 했잖아. 이제 사장님 소리 들으면서 살아. 이건 내가 엄마한테 드리는 선물이야. 아들이 열쇠를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간판을 올려다 봤죠. 그 글자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사실 제 꿈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것이 거기 있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요. 연애를 한다는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였어요. 아들이 데려온 여자애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아는 아이였어요. 아들 가게에서 알바를 하던 여자였죠. 25쯤 됐을까요? 예쁘장하긴 했어요. 하지만 눈매가 날카로웠습니다. 웃는 얼굴이 아니었죠. 그래, 이름이 뭐니? 서지연이요. 우리 민재하고는 어떻게 만났어? 가게에서요. 가게에서 일한 지는 얼마나 됐어? 3년 정도요. 그래, 3년이나 됐는데 민재가 얘기를 안 했네. 언제부터 사귄 거야? 2년 됐어요. 대답이 짧았습니다. 시어머니 될 사람 앞에서 고개도 제대로 안 숙이더군요. 어색한 공기가 흘렀어요. 부모님은 뭐 하시니? 아들이 가서 인사를 드려야 할 텐데. 없어요. 고아예요. 어? 아, 그래. 그럼 친척분이라도 없어요. 그럼 지금 어디서 살아?
고시원이요. 여자 전용. 말끝마다 벽이 느껴졌습니다. 더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들이 입을 열었죠.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 뭔데? 엄마가 놀랄 일이 더 남았니? 설마 아이라도 가졌어? 어? 어. 지연이 임신했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이 생겼다고, 엄마. 아이가 생겼다고? 이 애가 임신을 했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눈앞에 여자아이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무표정이었죠. 배를 슬쩍 봤어요. 아직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갔어요. 아들 등짝을 사정없이 후려쳤죠. 너 지금 나한테 결혼 승낙해달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엄마, 미안해. 순서가 잘못된 건 알아. 근데 나 지연이랑 결혼하고 싶어. 이제 와서 엄마한테 어쩌라고? 이게 허락을 구하는 거니? 통보지? 엄마, 제발. 오늘은 그냥 얼굴만 보여드리려고 온 거야.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이놈이? 엄마, 부탁이야. 오늘만 참아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들이 제 눈을 똑바로 봤어요. 제발 참아달라는 눈빛이었죠.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 앞에서 더 말할 수는 없었어요. 이를 악물었죠. 밥이나 먹자. 부엌으로 들어가 밥을 차렸습니다. 손이 떨려서 주걱을 2벌이나 떨어뜨렸어요. 여자의 앞에 밥상을 내밀며 억지로 웃었죠. 그 아이는 고맙다는 말도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속으로 한숨이 끝없이 새어나왔어요. 그 애가 돌아간 뒤였습니다. 저는 아들을 앉혀놓고 입을 열었어요.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사는 거야? 잘 살겠다는 생각으로 살지. 너 지금 나랑 농담하니? 고아에 고시원 사는 애를 임신시켜 놓고 이제 와서 소개? 이게 말이 되니? 엄마, 내가 잘못한 건 맞아. 잘못한 건 맞아. 그게 끝이야? 2년을 사귀면서 엄마한테 한마디도 없었잖아. 왜 숨겼어? 숨긴 게 아니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러다 일이 터지니까 이제야 데려온 거지. 엄마가 뭐야, 너한테. 엄마,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그의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다며. 결혼하면 뒷배경이 하나도 없는 거야. 무슨 일 생기면 누가 도와줘? 내가 다 책임지면 되잖아. 네가? 장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애까지 낳으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알아? 알아. 다 생각해 봤어. 일을 이렇게 만들기 전에 생각을 했어야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지연이 힘들게 살아온 애야. 어릴 때부터 혼자였대. 그래서 더 잘해주고 싶었어. 불쌍한 거랑 결혼은 다른 거야. 동정심으로 평생 사는 거 아니거든? 동정심 아니야, 엄마. 그럼 뭔데? 진심으로 사랑해. 이걸로 대답이 부족해? 뭐?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한테는 쟤 하나야.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 책임지고 싶어. 좋은 남편 되고 싶고 좋은 아빠 되고 싶어.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인간처럼 말고 다 해주고 싶어. 내 아이한테. 이 녀석이? 엄마가 나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아.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다르게 살고 싶어. 내 가정은 내가 지키고 싶다고.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다른 얼굴이 겹쳤습니다. 6살짜리 민재였어요. 그 밤 아버지 발목을 이빨로 물어뜯던 아이, 엄마를 지키려고 짐승처럼 매달리던 아이, 그 애가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가슴 어딘가가 먹먹해졌어요. 엄마, 제발 믿어줘. 후회 안 하게 살게. 평생 잘할게. 약속할게. 한참을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 녀석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요? 한숨이 길게 새어 나왔어요. 알았어. 엄마! 나중에 후회해도 엄마한테 울면서 오지 마. 후회해도 너 혼자 숨어서 해. 네가 선택한 거야. 끝까지 책임져. 고마워, 엄마. 절대 후회 안 해. 두고 봐.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래, 네가 행복하면 됐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를 불안이 가시질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 현실적인 문제가 떠올랐죠. 신혼집이었어요. 엄마, 사실 할 말이 있어. 또 뭔데? 난 요즘 네가 할 말 있다고 하면 겁부터 난다. 엄마 가게 차려드리느라 목돈을 다 썼잖아. 당장 전세금이 없어. 뭐? 넌? 아휴, 결혼할 생각이었으면 엄마 가게를 차려주지 말았어야지. 몇 년 있다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 됐다. 말하지 마. 그래서 당분간 엄마 집에서 같이 살아도 될까? 그래, 그렇게 해. 근데 같이는 안 살아. 나는 식당에 딸린 작은 방에서 살게. 거기도 살만하더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같이 살자고 해놓고 엄마를 내쫓아? 그건 안 되지. 내쫓긴 뭘 내쫓아. 내가 알아서 비켜주겠다는 거지. 너희 신혼이잖아.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걸 좋아해. 불편하긴 뭐가 불편해. 엄마 집인데. 넌 엄마니까 안 불편하지. 며느리는 달라. 요즘 세상에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좋아하는 며느리가 어딨니? 나도 옛날에 시어머니 모시고 살아봐서 알아. 얼마나 숨 막히는지. 엄마, 그래도. 됐어. 내가 나가면 너희 둘이 편하게 살아. 난 가게에서 자도 괜찮아. 거기 방도 있고 뭐. 그렇게 이야기가 일단락 됐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들과 예비 며느리가 찾아왔어요. 저는 함께 살아도 상관없어요.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와 아들이 동시에 지연이를 봤죠. 뭐? 불편하지 않겠어? 지연아, 솔직하게 말해.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해도 돼. 상관없어.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괜찮아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아들은 며느리 대답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어딘가 걱정스러워 보였죠. 저는 지연이의 얼굴을 다시 살폈어요. 아무런 표정이 없었습니다. 좋은 건지 싫은 건지, 편한 건지 불편한 건지, 그 아이 마음이 전혀 읽히지 않았어요. 마치 얼음 밑에 흐르는 물 같았죠. 거기 뭐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셋이 함께 제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지연아, 같이 살다 보면 불편한 것도 있을 거야. 그때그때 말해. 알았지? 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그 뒤로도 지연이는 늘 조용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말없이 있었죠. 밥을 먹을 때도 거실에 앉아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의 속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없는 인형 같았어요. 함께 사는데도 거리가 느껴졌죠.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급하게 결혼식 날짜를 잡았습니다. 며느리 배가 부르기 전에 식을 올리려 했어요. 작은 예식장이었죠. 화려하진 않지만 깔끔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석을 둘러봤어요. 신랑 측은 제 지인들과 친척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부 측이 텅텅 비어 있었죠. 지연이가 그쪽을 한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렸죠. 슬픈 것도 서운한 것도 아닌 그냥 무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이 오히려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제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죠. 한 지인이 다가왔습니다. 순영아, 신부 측 가족이 왜 한 명도 안 왔어? 저쪽이 텅텅 비었잖아. 며느리가 고아야. 아, 그래? 고아, 그럼 친척도 없어? 없어. 그럼 결혼식 비용은 누가 냈어? 우리가 다 냈지. 뭘 그런 걸 따져.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때 다른 지인이 끼어들었죠. 뭐야, 고아를 며느리로 받게 됐어? 집안도 모르는 애를? 고아가 뭐 어때서? 나 죽으면 내 아들도 고아야. 고아가 별거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부모 좋은 집에서 시집 온 년들이 다 잘 살아? 사람이 중요하지.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듣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 오래 알던 친구 말순이가 다가왔죠. 야, 순영아, 너 죽 써서 개준 거 아니야? 아들 장가 보내는 게 이렇게 초라하면 어떡해?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아들 쪽을 봤어요. 민재가 이쪽을 보고 있었죠.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게 분명했어요. 민재의 시선이 지연이에게로 갔죠.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갔어요. 야, 김말순, 잔칫날 처맞기 싫으면 밥이나 먹고 조용히 가. 누가 너 보고 평가해달랬어?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솔직히 말한 거잖아. 솔직? 이게 남의 잔칫날 와서 소금을 뿌리는 게 솔직히야? 야, 내가 언제? 시끄러! 오늘 내 아들 결혼식이야. 한마디만 더 하면 쫓아낸다. 알아들어? 말순이가 입을 삐죽거리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죠. 다른 친구들이 얼른 끼어들었어요. 야, 그만해. 말순이가 원래 입이 험하잖아. 신경 쓰지 마. 근데 며느리 진짜 예쁘다. 순영아, 복 받은 거야. 그러게, 얼굴이 여배우 같네. 민재가 복이 있다. 억지로 웃었습니다. 고맙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어요. 결혼식 내내 애써 웃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도 인사를 받을 때도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무거웠죠. 이게 맞는 건지 자꾸만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지연이에게 간단한 일을 부탁했어요. 지연아, 쌀 좀 씻어서 밥솥에 넣어줄래? 네. 그런데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습니다. 부엌에 가보니 지연이가 쌀통 앞에 서 있었어요. 멀뚱히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어머니, 쌀을 어떻게 씻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 쌀을 어떻게 씻냐고? 네. 물은 얼마나 넣어야 해요? 26 먹은 애가 밥을 못 지었어요. 한숨이 나왔지만 참았습니다. 직접 시범을 보여줬죠. 이렇게 손으로 박박 씻는 거야. 물은 이 눈금까지. 알았지? 네. 다음 날은 빨래를 부탁했어요. 지연아, 빨래 좀 돌려줄래? 세탁기에 넣고 세제만 넣으면 돼. 네. 잠시 뒤 세탁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가보니 거품이 넘치고 있었어요. 세제를 반통이나 쏟아부은 거였죠. 어머나, 이게 뭐야? 지연아! 많이 넣어야 깨끗해지는 줄 알았어요. 기겁해서 세탁기를 껐습니다. 바닥에 흥건한 거품을 닦아내며 처음부터 다시 알려줬죠. 뭐든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줘야 했습니다. 지연아, 너 대체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고시원에서는 밥 사 먹고 빨래는 맡겼어요. 그래도 집안일을 어떻게 하나도 모를 수가 있어. 배운 적이 없어요. 담담한 대답이었습니다. 원망도 변명도 없었어요. 그냥 사실만 말했죠. 가르쳐줄 사람이 없었던 거겠죠. 그 생각이 스치자 마음 한구석이 묘했습니다. 속으로 아들 가게에서는 어떻게 일을 했나 싶었어요. 가게 일은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다르긴 하겠다 생각했죠. 그래도 가르치면 열심히 따라 하려고 했습니다. 서툴지만 묵묵히 배우는 모습에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어요. 다만 그 애의 얼굴에는 여전히 표정이 없었습니다. 잘했다고 해도 혼을 내도 똑같았죠. 속이 어떤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퇴근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지연이 좀 잘 가르쳐줘. 부탁이야. 가르치고 있어. 근데 쟤는 진짜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니? 알아. 미안해. 엄마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서. 고개를 숙이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삼켰습니다. 그래, 천천히 가르쳐야죠. 다만 며느리가 감정 표현이 없다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꼭 로봇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달이 차오르듯 지연이의 배가 불러왔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코앞이었어요. 그날은 새벽이었죠. 지연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어머니, 배가 아파요. 뭐? 얼마나 아픈데? 계속 당기는 것 같아요. 진통이었습니다. 급하게 아들을 깨웠어요. 민재야, 일어나. 지연이 진통 왔다. 뭐? 지금? 진짜? 그럼 가짜겠어? 빨리 차 빼. 허둥지둥 병원으로 갔습니다. 새벽 도로는 텅 비어 있었어요. 아들이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지연이가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아들은 그 앞에서 서성거렸죠. 안절부절 못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엄마, 괜찮겠지? 지연이 괜찮겠지? 괜찮을 거야. 걱정 마. 쳐대라, 무섭다. 진짜 무섭다. 다 그래. 엄마도 너 낳을 때 그랬어. 근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 벌써 2시간이야. 원래 그래. 첫애는 오래 걸려. 앉아서 기다려. 좀 그만 좀 돌아다녀. 엄마도 불안해지잖아. 저도 덩달아 긴장이 됐습니다. 저도 아들처럼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죠. 1시간, 2시간, 3시간. 기다림이 영원처럼 느껴질 때쯤이었습니다. 분만실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기 울음소리였죠. 아들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축하드려요.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을 꿇더니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죠.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가 병실로 옮겨졌어요. 우리는 그 곁으로 갔죠.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데려왔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였어요. 세상에 이렇게 작은 게 있나 싶었죠. 아기 안아보세요. 간호사가 아기를 지연이 품에 안겨줬습니다. 어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지연아. 고생했어. 지연아, 봐. 우리 딸이야, 우리 딸. 너 닮아서 예쁘다. 저와 아들은 연신 감탄했어요. 그런데 지연이가 이상했습니다. 품에 안긴 아기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만 있었어요.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벅찬 것도 아니었죠. 그냥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예쁘지? 네. 대답은 했지만 감정이 없었어요. 출산 직후라 지쳐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걸렸죠. 아이를 낳고 저런 표정으로 있는 엄마는 처음 보았어요. 아들도 며느리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에게 슬쩍 눈빛을 보냈어요. 걱정스러운 눈이었죠.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퇴원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어요. 지연이가 아이를 안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멀뚱히 쳐다보기만 했죠. 달래주지 않았어요. 지연아, 하은이가 울잖아. 안아줘. 네. 대답만 하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가서 아이를 안았어요.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도 제가 먼저 나서야 했습니다. 젖을 물려야 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지연이는 시키면 했지만 스스로 하는 법이 없었어요. 결국 제가 손녀의 주 양육자가 됐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새벽에 울음소리가 들리면 제가 일어났죠. 지연이는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안아줄 때도 이상했어요. 표정이 없었습니다. 기계처럼 안고 기계처럼 내려놓았죠.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어요. 지연아, 아이한테 말도 걸어주고 눈도 마주쳐야 해. 그래야 정이 생겨. 네. 대답만 했습니다. 변화는 없었어요. 참다 못해 어느 날 직접 물었습니다. 지연아, 하은이가 예쁘지 않어? 왜 이렇게 아이한테 무심해? 네가 낳은 애잖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다는 거야? 그냥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가 되고도 그런 소리를 해? 자기 새끼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연아, 솔직하게 말해. 너 아이가 싫으니? 싫은 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대체 왜 이러는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굳어졌죠. 아들은 원래 아내가 천천히 변할 거라며 지켜보자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참지 못했어요. 지연아, 나 할 말이 있어. 뭔데? 왜 하은이한테 관심이 없어? 엄마가 다 키우시잖아. 관심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안 안아줘? 왜 쳐다보지도 않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네 딸이잖아.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안 지를 수가 있어?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을 봐.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부부싸움이 시작됐어요. 아니, 정확히는 아들이 일방적으로 화를 낸 거죠. 제가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만해, 둘 다. 아이 앞에서 이러지 마라. 그제야 멈췄습니다.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연이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때 하은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가서 안아달랬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며느리한테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문제로 골치 아픈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집에서는 한숨, 가게에서는 일,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날은 점심시간이 지난 뒤였죠. 손님이 뜸해질 무렵이었습니다. 낯선 남자 2명이 식당으로 들어왔어요. 첫눈에 뭔가 달랐습니다. 평범한 손님 같지 않았어요. 양복을 빳빳하게 차려입고 있었죠. 둘 다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제가 메뉴판을 가져다 줬죠. 어서 오세요. 뭘로 드릴까요? 아무거나 주세요. 아무거나요? 찌개로 드릴까요? 백반으로 드릴까요? 그냥 아무거나요. 그럼 백반 2개 드릴게요. 잠시만요. 퉁명스러운 말투였습니다. 이상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백반 2개를 내어줬죠. 그런데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숟가락만 들었다 놨다 했어요. 자꾸 주변을 둘러봤죠. 한 명은 휴대폰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창밖을 유심히 살폈어요. 누굴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죠. 저는 카운터에서 슬쩍 지켜봤습니다. 뭔가 신경이 쓰였어요. 혼잣말이 나왔죠. 뭐야, 저 사람들. 밥을 먹으러 온 거야, 뭐야. 하지만 손님한테 대놓고 뭐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카운터를 닦는 척하며 지켜봤어요. 한참 뒤 남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카운터로 왔어요. 밥값은 2만 원이었죠. 그런데 5만 원짜리 2장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손님, 잔돈이요. 됐어요. 아니, 이건 너무 많은데요. 잠깐만요. 거스름돈. 그냥 가지세요. 그래도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들은 나가버렸어요. 문이 닫히고 검은 차가 출발하는 게 보였죠. 찜찜했습니다. 바로 식사 테이블을 보니 밥이 그대로였어요. 대체 저 사람들은 뭐였을까요?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돈만 던지고 간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바쁜 와중에 금세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좀 이상한 손님 일련이 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죠. 그리고 며칠 뒤였습니다. 장을 보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에 잠깐 들리려고 했죠. 옷을 갈아입고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골목 입구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외제차였죠. 검은색에 번쩍번쩍 광이 났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보기 힘든 차였습니다. 저런 차는 TV에서나 보는 건데 싶었죠. 가까이 가보니 누군가 차 앞에 서 있었어요. 지연이었습니다. 순간 눈을 의심했죠. 지연이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차 앞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죠. 키가 크고 인상이 날카로웠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건물 모퉁이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죠. 가까이 가고 싶었지만 들킬까봐 못 갔습니다.
잠시 뒤 지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그 차에 올라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마치 원래 그러기로 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차가 미끄러지듯 출발했습니다. 순식간에 골목을 빠져나가 사라졌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장바구니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설마 며느리가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한 번 박힌 의심은 쉽게 빠지지 않았어요. 옷도 못 갈아입고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았어요. 국을 끓이다가 간을 2번이나 봤죠. 손님 주문도 헷갈렸습니다. 반찬을 엎지르기도 했어요.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온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오해면 어떡하지? 안 했다가 나중에 큰일 나면 어떡하지?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게 제일 고통스러웠죠. 결국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고 생각했죠. 확실한 게 없었으니까요. 괜히 입을 열었다가 가정이 깨지면 그건 제 책임이니까요. 그런데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며느리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끔찍한 일이었죠.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였죠.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업 말이 멈췄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머리는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패였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절대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짐승 같은 눈, 술에 절은 눈. 전 남편이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전 남편이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비틀 다가왔습니다. 희쭉희쭉 웃고 있었죠. 이야, 오랜만이다. 너도 많이 늙었네. 그래도 알아보겠다. 능글 맞은 말투였어요. 소름이 돋았습니다. 너 어떻게 여길 알고 왔어? 다 알 방법이 있지. 요즘 세상에 뭘 못 찾아? 뭐하러 온 거야? 당장 나가. 뭐하러 오긴? 아들 얼굴 좀 보려고 왔지. 내 새끼잖아. 네 새끼? 웃기지 마.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더니 이제 와서 네 새끼야? 아무리 그래도 피는 못 속여. 내가 낳은 자식인데. 네가 몰라. 나 혼자 낳고 나 혼자 키웠어. 넌 때리기만 했잖아. 전 남편이 재수 없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어요. 우리 아들 장사 잘한다며? 뭐 그 이자카야 사장이라고? 돈 좀 번다던데.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상관이긴. 아내 핏줄인데 예비도 좀 먹여 살려야 하는 거 아니야? 뭐? 나 요즘 힘들어. 아니 몸도 안 좋고 돈도 없고 앞으로 아들 신세 좀 지려고. 미쳤어? 네가 무슨 낯짝으로 그런 소리를 해? 낯짝이고 뭐고 아들이 애비 모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천륜인데 효도해야지. 효도? 효도? 너한테 효도를 하라고? 왜? 안 돼? 법적으로 내 아들이야. 부양 의무가 있어. 미친놈. 뻔뻔했습니다. 3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더니 돈 냄새를 맡고 기어 나온 거였어요. 속에서 불이 났죠. 꺼져. 당장 꺼지라고. 네가 무슨 아버지야.
우리 민재한테 뭘 해줬다고? 야이씨, 말 함부로 하네. 내가 누군지 알아? 알지. 술 처먹고 마누라 패던 쓰레기. 인연이 아직도 말버릇이 그 모양이네. 너희 30년이 지나도 안 고쳐졌냐? 30년 전에 우리 때려놓고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야? 부끄러운 줄 알아. 부끄럽긴 뭐가 부끄러워. 아유, 돈이나 내놔. 좋게 말할 때 내놔. 없어. 나가. 경찰 부를 거야. 없긴 뭐가 없어. 가게까지 차렸으면서 아들이 해줬다며? 그게 왜 네 돈이야? 나가라고. 그 순간 전 남편이 테이블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하는 소리와 함께 의자가 쓰러졌어요. 그릇을 집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죠. 깨지는 소리가 가게 안에 울렸습니다. 야, 좋게 말할 때 내놔. 안 그럼 이 가게 박살낸다. 뭐 하는 짓이야? 그만해. 막으려고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전 남편이 손을 치켜들었어요. 30년 전처럼, 그 밤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공포가 밀려왔어요. 뒷걸음질 쳤죠. 등이 벽에 딱 붙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식당 문이 벌컥 열렸어요. 엄마! 민재였습니다. 가게에 들르려던 참이었다고 해요.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서 뛰어 들어온 거였죠. 민재가 전 남편의 뒷모습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어졌어요. 30년 전 그 밤, 자기를 때리려던 그 뒷모습, 아들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죠. 민재가 전 남편의 어깨를 잡아 확 돌려 세웠습니다. 넌 뭐야? 전 남편이 아들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러더니 핏쭉 웃었죠. 이야, 넌 민재 아니야? 아들 잘 키웠네. 너 다 컸구나. 누가 네 아들이래? 왜? 내가 네 애비잖아. 피는 못 속인다더니 너 나 닮아서 잘생겼네. 아버지? 웃기지 마. 꺼져. 쪽팔리게 쳐맞지 말고. 이야이씨, 이 자식이 애비한테 어디서 반말이야, 버릇없게. 버릇? 내가 어려서부터 무슨 상상을 했는지 알아? 당신이 찾아오면 흠씬 두들겨 패줄 상상하면서 컸어, 알아? 야, 이 새끼야. 네 애비한테 예의는 좀 지켜야지. 야, 내가 왜 왔는지 알아? 너 돈 좀 벌었다며. 이 애비 좀 도와줘라. 뭐? 사장이라며. 아, 효도 좀 하라고. 아버지가 요즘 힘들다. 응? 아, 좋게 끝내자. 어? 미쳤어? 네가 뭘 해줬다고 효도를 바래? 해줬긴 뭘 해줘. 낳아줬잖아. 그것만 해도 큰 거야. 널 이 세상에 나오게 해준 사람이라고. 그 순간 민재의 눈이 뒤집어졌습니다. 낳아줬다고? 엄마 때리고 나 차버리고 도망 다니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낳아줬다고? 아야, 과거 얘기 좀 그만해라. 다 지난 일이잖아. 지난 일? 엄마한테는 아직도 악몽이야. 나한테도. 민재야, 그만해. 그냥 경찰에 넘겨. 저는 바로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하려 했습니다. 그때 전 남편이 제 팔을 주먹으로 쳐버렸어요. 핸드폰이 날아가 테이블 밑으로 들어갔죠. 뭐 하는 짓이야? 엄마 건드리지 마! 그 순간 민재가 전 남편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새끼가 끝까지? 넌 꼭 나한테 맞아야 말을 듣냐? 전 남편이 아들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아들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 주먹을 피하고 전 남편 얼굴을 후려쳤어요. 퍽 하는 소리가 났죠.
전 남편이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더니 아들에게 달려들었어요. 둘이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죠. 테이블이 쓰러졌습니다. 의자가 나뒹굴었어요.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죠. 저는 다리가 풀렸습니다. 30년 전 그 밤이 눈앞에 겹쳤어요. 똑같았죠. 그만해! 야, 강태식! 그만하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냄비를 꺼내서 전 남편을 후려쳤어요. 하지만 꿈쩍도 안 했죠. 아들과 전 남편 싸움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민재가 전 남편을 바닥에 눌러 제압을 했어요. 이 개새끼가 아버지를 패! 패! 닥쳐! 다시 오면 죽여버린다! 두고 봐! 두고 보라고! 내가 너희 둘 다 가만 안 둔다! 기억해도 오늘 이 일 반드시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민재가 전 남편을 끌어다 문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전 남편이 바닥을 나뒹굴었어요. 두고 봐, 이 새끼야! 나 반드시 다시 온다! 전 남편은 악을 쓰며 사라졌어요. 어둠 속으로요. 저와 민재는 엉망이 된 식당을 둘러봤어요. 쓰러진 테이블, 깨진 그릇, 바닥에 흩어진 음식물, 한숨이 절로 나왔죠. 엄마, 괜찮아? 괜찮아. 너는? 나도 괜찮아. 아이, 저 인간 진짜.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에 누군가 서 있었어요. 지연이었죠. 하은이를 아는 채 서 있었습니다. 난동의 흔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연아, 너 언제 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연이는 깨진 그릇들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입술을 질끈 깨물고 있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무표정이 아니었어요. 눈에 불이 붙어 있었죠. 극심한 분노였습니다. 며느리가 시집 와서 처음 보는 감정이었어요. 저와 민재가 동시에 멈칫했죠. 지연이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서동철 같은 개새끼, 죽어버려야 해. 서동철, 누구죠? 전 남편 이름은 강태식입니다. 서동철은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저와 민재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둘 다 같은 생각이었어요. 저 이름은 뭘까요? 지연이의 분노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지연아, 들어가. 하은이 추워. 지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갑게 불타고 있었어요. 집에서 며느리에게 슬쩍 물어보았지만 며느리는 입을 닫았죠.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서동철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지연이는 대체 무슨 과거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이와 민재가 외출을 했어요. 엄마, 우리 좀 나갔다 올게. 어디 가는데? 볼일 좀 보고 올게. 저녁에 와. 무슨 볼일인데? 다녀와서 말씀드릴게요.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더 묻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서야 둘이 돌아왔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죠. 어머니,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남자가 식당에서 난동 부린 거요. 기물 파손이랑 협박으로 신고했어요. 그리고 변호사도 선임했어. 변호사?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넣었어요. 어머니 가게 근처 얼씬도 못하게 할게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그런데 걱정이다. 그런 걸 한다고 안 나타날 인간이 아닌데. 그때 지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니,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나면요. 응?
진짜로 죽게 될 거예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지연이의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요. 농담이 아니었죠. 아, 지연이 많이 화났구나.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연이가 풍기는 그 분위기가 너무 살벌했거든요. 가처분 신청을 넣고 2주 뒤에 결정이 났습니다. 그 후 2달 정도는 조용한 나날이 이어졌어요. 저도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그 인간도 늙은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여긴 못 온다 생각했습니다. 아니란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이었습니다. 모두 잠들어 있었죠. 쾅! 굉음이 울렸습니다. 마당 문이 부셔졌어요. 저는 벌떡 일어났죠. 놀라서 안방 창을 열어 마당을 보니 누군가 차로 들이받아 문을 부셨더군요. 순간 전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잠시 뒤 거실 창이 깨지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전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눈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죠. 술 냄새가 방 안까지 진동했습니다. 내가 죽여버린다고 했지? 돈 몇 푼 주면 끝날 일을 이렇게 만들어? 다 죽여버린다. 니들이 날 경찰에 신고해? 접근 금지. 정신 나갔냐? 민재가 방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이 미친놈이... 아들이 전 남편을 막으려는 순간이었어요. 쇠파이프가 민재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민재가 쓰러졌죠. 피가 흘렀어요. 민재야! 비명을 질렀습니다. 달려가려 했어요. 전 남편이 저를 가로막았죠. 너도 죽어! 30년 전에 죽였어야 했어!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얼굴을 맞고 넘어졌어요. 입안에 피가 고였죠. 전 남편은 절 때리고는 이어서 미친 듯이 집안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TV를 집어던지고 식탁을 뒤엎었어요. 유리가 깨지는 소리가 울렸죠. 30년 전 그 밤과 똑같았습니다. 악몽이 되살아난 거였어요. 다시 전 남편이 저를 보며 다가올 때였어요. 지연이가 막아섰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전 남편은 지연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지연이도 바닥에 나뒹굴었죠. 성인 남자를 막기에 며느리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어요. 하은이었습니다. 겁에 질려 울고 있었죠. 저건 뭐야? 시끄러워 죽겠네. 전 남편이 하은이를 향해 갔습니다. 애는 건드리지 마, 이 새끼야! 전 남편이 하은이를 향해 발을 치켜들었어요. 그때였어요. 지연이가 몸을 날렸습니다. 하은이를 감싸 안았어요. 전 남편의 발이 지연이의 등을 짓밟았죠. 며느리가 신음을 삼켰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은이를 놓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계속 발로 찼죠. 1번, 2번, 3번. 지연이가 짐승처럼 웅크려 하은이를 감쌌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무표정하던 며느리가 이를 악물고 아이를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기어가서 전 남편의 발목을 물었습니다. 있는 힘껏이요. 제 이빨이 전 남편 살을 파고들었죠. 30년 전 민재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이씨, 이년이! 비명을 지르며 저를 주먹으로 때렸습니다. 눈앞이 번쩍했어요. 별이 보였죠.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깨진 거실 창으로 남자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어요.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었죠. 5명은 됐습니다. 저는 전 남편과 관련이 있는 사람인 줄 알고 기겁을 했어요.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전 남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남자들 주먹이 전 남편을 향해 비처럼 쏟아졌어요. 발길질이 이어졌지요. 아이씨, 너 뭐야? 전 남편 비명이 울렸습니다. 전 남편이 바닥에 쓰러져 나뒹굴었어요. 피투성이가 됐죠. 그래도 남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전 남편은 거의 걸레가 되어 거실에 널브러졌습니다. 그러자 남자들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저는 그 사이 며느리에게 간신히 다가갔어요. 다행히 며느리는 크게 다치진 않은 듯했죠. 그리고 잠시 뒤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그 남자였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봤던 고급차 남자였어요. 남자들이 일제히 그 남자를 보고 90도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민재가 신음을 내며 정신을 차렸습니다. 피를 흘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거실을 봤어요. 멍하니 굳어졌죠. 그 남자가 남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데리고 가. 남자들이 전 남편을 질질 끌고 나갔어요. 살려줘. 아이, 제발 살려줘. 잘못했어요. 선생님. 순영아. 이 사람들 뭐냐, 어? 나 좀 살려줘, 제발. 전 남편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남자들이 전 남편 입을 막았거든요. 그리고 전 남편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죠. 그 남자가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괜찮냐?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잘 살아. 짧은 말이었습니다.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오빠, 고마워. 오빠요? 저는 지연이와 그 남자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민재도 피를 흘리며 아내와 그 남자를 멍하니 바라봤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남자가 저와 아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지연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제게 깊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오빠라 불린 남자가 떠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저와 아들의 시선이 지연이에게 쏠렸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아, 그 사람 누구니? 지연이가 잠시 침묵했어요. 하은이를 내려놓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사실 저 고아 아니에요. 뭐? 지금까지 거짓말해서 죄송해요. 지연아, 무슨 소리야? 다 말씀드릴게요. 죄송해요. 지연이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채업자였어요. 사채? 돈은 많았어요. 근데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때렸어요. 엄마도, 오빠도, 저도.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제 전 남편이 떠올랐죠. 엄마는 그런 아버지를 증오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 만났고요. 그러다 결국 집을 나갔어요. 어린 저희도 버리고요. 지연아, 그렇게까지 하고 나갔으면 잘 살기나 하지. 몇 년 뒤에 엄마가 암으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전 엄마 얼굴도 못 봤어요. 담담한 말투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서린 아픔이 느껴졌어요. 20살 되던 해에 집을 나왔어요. 아버지 폭력을 더는 못 참겠어서. 그 뒤로 가족이랑 연 끊고 혼자 살았어요. 지연아. 얼마 전에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빠가 사람을 써서 저를 찾아냈대요. 그리고 그 인간 죽었으니 이제 편히 살라고 알려줬어요. 그럼
집 앞에 있던 그 남자가, 네, 오빠가 절 찾아온 거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골목에서 봤던 그 고급차에 있던 남자, 바람을 피우는 줄 알았던 그 남자가 며느리 오빠였어요. 나는 네가, 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다. 얼마나 가슴을 졸였는지 몰라요. 혼자 별 생각을 다 했죠. 한숨이 나왔습니다. 오빠가 그랬어요. 그 남자, 어머니 전 남편이요. 분명 다시 찾아올 거라고. 그걸 어떻게 알았대? 그런 인간들은 다 똑같대요. 아버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집 앞에 사람들 시켜서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빨리... 네, 오빠가 대기시켜 놓은 거였어요. 분명히 멀지 않아 찾아올 거라고. 지연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제 집안이 너무 부끄럽고 저는 잊고 싶었던 과거라 못 말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지연이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왜 이 아이가 그토록 감정을 숨기고 살았는지, 왜 벽을 치고 있었는지를요. 지연아, 내가 네 마음 안다. 얼마나 힘들었니? 어머니, 민재가 지연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왜 진작 말 안 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그때 울음소리가 들렸죠. 하은이었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날 때 악을 쓰며 울던 아이가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 울고 있었죠. 저는 일어나려 했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가려고요. 그런데 지연이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지연이가 천천히 일어나 하은이에게 갔어요. 하은이가 이불 위에서 울고 있었죠. 아이가 지연이를 보더니 두 팔을 벌렸습니다. 지연이가 멈칫했어요. 한동안 서 있었죠. 그러더니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하은이가 기어왔어요. 지연이에게로요. 작은 손으로 지연이의 옷자락을 잡았죠. 지연이가 하은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서툴게요. 하지만 두 팔에 힘이 들어가 있었어요. 하은이가 지연이의 목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지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르륵 멈추지 않았죠. 저와 민재는 숨을 죽였습니다. 며느리가 이 집에 와서 처음 보는 눈물이었어요. 무표정하던 그 얼굴이 무너지고 있었죠. 지연이가 하은이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흐느낌이 새어나왔죠. 그러다 오열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하은아. 엄마가 미안해.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가 감정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상처가 너무 커서 마음의 문을 닫았던 거였죠. 사랑받지 못했던 아이였기에 사랑을 주는 법도 몰랐던 거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지연이와 하은이를 함께 안았죠. 지연아, 어머니, 이제 괜찮아. 우리가 이제 가족이야. 알았지? 혼자 아니야, 이제는. 지연이가 저를 올려다 봤습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이었어요. 민재가 다가왔어요. 우리 셋을 함께 감싸 안았죠. 하은이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방 안에는 가족의 온기만 남았어요. 오래 걸렸죠. 하지만 우리는 결국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